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3일입니다. 제 153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러듯이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실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0점 나는 우리가 늘 이제 3분 명상할 때마다 잡고 있는 건데요. 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0점 나에만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 0점 나에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 결국 이 MMPT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여러 나들을 양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여러 나들, 물론 건강한 나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MMPT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 우리 마음사 이론, 예. 우리 마음에는 여러 나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이런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해서 0점 나를 이 사실은 기본되는 나인데 자꾸 잊으니까
자꾸 회복하는, 동일시하는 그 실력을 키우자는 거고요. 또 우리 특히 이 긍정 심리의 쓴다를 통해서 그 지혜나 지혜로운 나, 지혜로운 나, 지혜로운 나를 양성하고요. 또 이런 역시 긍정 심리의 쓴다를 통해서 사랑자비의 나, 사랑자비의 나를 양성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늘 0점 나 잡는 거를 그 3분 명상을 통해서 하고 있죠. 물론 0점 나는 3분 명상뿐만 아니라 1분 명상도 되고요. 또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 명상. 행위 명상할 때 마음 챙김과 함께 하면 그 고요한 때 아, 내가 없죠. 고요한 땐 내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없는 나가 있잖아. 없는 나가 있어요. 저울의 눈금에서 0처럼 0.1mm도 뭐 가지 않은 0kg 상태. 그것을 늘 유지하시면 좋죠. 그 실력이 자꾸 자꾸 쌓이면 화가 났다가도 화가 났다가도 문득 내 기본 0점 나 돌아갈 수 있고 그 마치 그 물건을 무거운 게 올려져서 그냥 뭐 60kg로 확 갔다가 내려놓으면 다시 0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좋은 저울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살면서 늘 업앤다운 업앤다운의 삶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고 늘 바로 0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력. 그게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쉰다, 마음을 쉰다, 이 명상. 이 특히 함께 될 때, 이것을 함께 할 때, 마음 챙김 명상할 때 0점 나를 자각할 수가 있죠. 그냥 명상만 하면은 잘 몰라요. 마음 챙김 함께 할 때, 그런 나가 있다는 거.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긴 좀 뭐해요. 그렇지만 없지는 않죠. 그래서 0점 나, 노바디 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걸 누차 강조합니다. 일상에서 이 닦으며 0점 나, 설거지하며 0점 나, 혼자 식사할 때, 혼밥 식사하는 0점 나, 샤워하는 0점 나, 걷는 0점 나. 즉, 우리가 특별히 어떤 생각을 쓰지 않아도 될 때, 욕구 생각을 쓰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문득 문득 저울의 0점으로 돌아가는 실력, 그 실력을 기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MMPT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요즘은 제가 치료 상담 연결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치료 상담에서 결국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장이다. 성장. 성장.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 건강한 나들을 키우는 거고 이게 바로 성장 아닙니까? 성장하는 거. 내가 이 마음 지식을 잘 이해하고 마음 기술을 잘 배워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잘 다루는 실력. 이제 그것을 기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건강한 나들이 자라는 것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치료다. 따로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MMPT의 이 P의 T, 이 T는 우리가 테라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말을 제가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무슨 환자다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살면서 불건강한 정보 처리 방식을 많이 쌓았구나. 내가 좀 불건강한 나들을 좀 더 많이 키웠구나.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했구나. 그거를 돌아보시고 좀 건강한 나에 투자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MMPT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동기죠, 동기.
여기 지금 동기 상태 이론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왜냐하면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으니까요. 동기 상태 이론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 MCBT라는 말을 좋아해요. MCBT. 이거는 그 모티베이셔널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 보통은 CBT라고 그러죠. 인지행동 치료. 저는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동기 인지행동 치료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CBT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동기가 그렇게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한 번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될 때 만성화될 때 그게 이제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상 이것은 동기를 얘기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동기를 얘기하지 않고는 다룰 수가 없어요. 동기가 핵심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증상이 없어요.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동기가 없으면 웰빙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동기가 없다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자, 치료자는 제일 먼저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해야 돼요. 동기 파악.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지금 적응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동기가 뭐냐, 동기를 파악해야죠. 근데 특히 제가 이 MCBT, 특히 또 MCBT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MMPT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기인지 행동 치료. 네. 이 MMPT, 지금은 이제 MMPT라고 하죠. 옛날엔 MPPT였고, MMPT에서 강조하는 것은 긍정심리적인 접근입니다. 이 긍정심리에 쓴다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그 5개 원그림, 그것이 여러분이 아주 확연히 기억되시기 바래요. 일상생활에서도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좀 불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5개 원이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까만 원에 지금 붙잡혔구나. 내가 까만 원에 사실은 붙잡힌 게 아니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까만 원을 붙잡고 있구나. 문득 내 건강한 나들에 투자해야겠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게 원죄와 같다.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면 그건 인간의 정보 처리 용량이 작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도 때때로는 언쟁을 벌이고 후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정보 처리 용량이 작은 데다가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그 감정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지 마라.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으로 알아차리고 벗어나고 물론 마음챙김이 힘이 바라보는 힘이 강하면 그 순간 떨어져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순간 알아차림만이라도 하고 이 긍정 심리에 쓴다로 예를 들면 웰빙인지 웰빙 행동 등으로 돌아와라. 물론 자비의 날을 부를 수 있다면 또 좋겠죠. 그러니까 웰빙 인지를 사용하고 또 자비의 문구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를 자꾸 양성하는 거죠. 마음 사회는 무한히 크지만 마음 사회의 무대는 작다. 의식의 공간은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마음의 무대에 누구를 올릴 것인가에 있어서 좀 주체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를 연습을 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이런 그 마음에 대한 공부, 마음 지식에 대한 이해,
또 마음 기술에 대한 연마, 훈련을 통한 연마, 이런 것이 왜 공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그중에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정교합니까? 또 그것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물론 외부 세계에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무슨 기술도 배우고 무슨 지식도 배우겠습니다만 자기 마음에 대한 지식, 마음에 대한 기술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배워 나가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도 어 우리 보통 환자, 내담자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분들에게 그 기회에 좀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이러한 마음 공부의 내용들, 어 마음 지식에 대해서, 마음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담이고 치료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감만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뭐 굉장히 힘든 분한테는 공감을 해 드려야죠. 일단은 공감해 주고 그게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초기에는 필요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상담 가면서도 계속 공감 일변도로 간다? 그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상담도 그렇고. 집단 상담 가면은 대체로 물론 예외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다 들어주는 분위기 아니에요? 다 공감해 주고.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콧등으로 듣지도 않고 뭐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다 공감해 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고 좋죠? 그러면 그 끝나고 집에 가면요. 여러분이 바뀌었습니까? 그 공감받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물론 아주 안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집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일종의 중독 비슷할지 몰라요. 자꾸 집단 상담 자꾸 가고 싶어. 그게 중독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 상담 심리 치료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내담자의 귀중한 시간을 쓰고 있고 내담자의 돈을 받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담자를 중독시키고 있진 않나? 내담자를 내가 상담에다가 중독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합니다. 공부, 마음 교육,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내담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아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겠구나. 이 증상도 결국 이 동기 좌절 예상에서 왔구나.' 또 '내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동기의 충족, 동기 충족 예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나 웰빙이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그 경험이란 것이 내가 구성하는 거구나. 만드는 것이구나. 그거에 대해 자꾸 이해해 줘. 까먹잖아요. 당장 우리가 누구와 갈등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문제고 일이 문제고 그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내면을 보기보다는요. 이 구성주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을 잘 이해하고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또 때로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죠 계속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음사회 이론. 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건강한 나들, 영점나 지혜나 자비나 이 건강한 나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건강한 그 건강한 관점을 양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관점이 나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관점들 이게 또 스키마 이것이 스키마기도 하고 이 스키마즈 혹은 스키마타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스키마타 혹은 스키마즈 복수형어를 쓸 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스키마 왜 우리가 정보 처리가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일종의 정보 처리인데 인간의 삶이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탑다운이야, 탑다운. 탑다운. 바텀업이 아니라.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래요. seeing is believing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압니다. believing is seeing이다. believing is seeing. 내가 그렇게 믿은 대로 봐요. 바텀업으로 seeing is believing보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많은 경우에 탑다운입니다.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이 관점이 건강한가, 병리적인가, 불건강한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관점, 이 관점이 좀 병리적이다. 이 스키마가 내 안에 나들이 불건강한 나들이 마음사의 무대를 자주 점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쥐고 내 마음사의 무대에 어떤 나들이 준동하는가? 네, 건강한 나들을 자꾸 올려버릇해야죠. 그게 이제 그 트레이닝, 훈련이죠. 훈련, 트레이닝, 훈련. 자꾸 반복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시작할 때 3분 명상하고 3분 명상하면서 0점 나 잡는 실력 훈련. 자꾸 웰빙 행동, 웰빙 인지, 자비 문구 반복하고 또 이렇게 토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안 되면은 유튜브 들으면서 또 리마인드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 훈련입니다. 잊어버리면 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훈련하고 또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또 한 번 리마인딩하고 또 리마인딩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평소에 올라오던 애들이 자꾸 올라와 버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올리고 싶은 애들을 올리려면은 훈련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고 또 이런 동영상을 또 보면서 또 이게 실제로 직접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마음사의 무대에 건강한 나들을 올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앞에 짧은 강의는 요점은 우리 치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이다. 그게 따로 있지 않다. 그리고 상담이나 심리 치료하는 분들은 치료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 함께 성장한다. 그 내담자와 함께 내가 치료자가 상담자가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공부가 중요하다. 교육이라 불러도 되고 공부라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공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건강한 관점들, 건강한 나들, 건강한 스키마를 양성하는 거. 이것이 마음 공부고 이걸 통해서 이러한 건강한 나들이 성장하는 것이 그 성장이고 그럴 때 치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명상하고 중간 명상하고 또 여러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공부하며 좋은 그 체험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뭐가 왔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김 선생님, 그렇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네, 더불어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비나 올해 그 자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는 그 관계 동기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건강한 관계 동기지요. 네. 아, 오늘 질문도 없으시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거 없으신가요? 뭐 마이크 켜기 어려우시면 채팅창이라도 공부하신 게 있으면 같이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뭐 우리 오늘은 그러면 뭐 명상을 좀 많이 할까요? 네. 아, 교수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바울님. 교수님. 네네. 네, 네. 어, 이렇게, 사실 오늘은 좀 질문을 좀 안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그러다가, 주에 네. 오늘 좀, 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냐면, 네. 제가 뭐 교수님한테 이제 최근에 또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어떤 직장 상사들에게 굉장한 어떤 좀 네, 네.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네. 5월 달까지는 더 이상, 불건강한 날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이후부터 여기까지만 분노하고 이제부터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음.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그 매니저와 저와 한바탕 했죠. 음. 굉장히 이제 막 서로 좀 이제 고소해 와가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가운데 누가 와서 이제 중재를 했고, 중재를 안 음. 했으면 이제 더 클 음. 것 같아서 중재를 했어. 네. 했고, 왜 또 내가 또 불금광 나가와서, 이렇게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음. 조금 더 좀 반성을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좀 제 주변 사람들 물어봤어요. 근데 음. 일단은 한번 그, 제 친한 친구와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음. 일단 먼저 한번 본인을 위해서라도 한번 사과를 해봐라. 계속 이렇게 직장생활을 어쨌든 오래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다니는 동안, 그리고 어쨌든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너한테도,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음.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그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과를 딱 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예전 같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 그분한테 받아 생각했던 어떤 관점 자체가 그분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사람으로 좀 포장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가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등을 쳤어요.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냥 커피 한 잔 하시죠 라고 하면서 옥상으로 이렇게 음. 같이 올라와서 음. 이렇게 내가 어제는 되게 감정적으로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도 자기도 되게 미안했고 뭐 그분도 아무래도 음. 죄책감이 있겠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음.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또 0점이 된 거고 다시 또 돌아가자라고 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한번 일주일 더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이거에 한번 끝이 아마 음, 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저도 제가 막 요즘에 갖고 있던 많은 생각들과 앞으로 음, 회사를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뭐 미래에 대한 뭐 음, 이런 생각이 막 많아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었는데 네, 그거를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되면은 음, 한번 좋은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그때 네, 조금 어, 어, 다들 좀 아무도 말씀이 없어서, 없으셔가지고 예, 좀 미리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근데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분노가 왔었을 때 음,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딱 느낌 딱 한번 확 이렇게 그걸 한번 딱 발산을 하고 나서 잠깐 기분은 좋았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음, 나서 어떤 이제 분노의 나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그러면서 네, 뭔가 좀 다시 조금 이 사람과의 다시 좀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성장이 들으면서 그때 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용서였던 것 같아요. 사과. 어, 내가 이 사람과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사실 그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되게 안 좋아졌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제가 더 화가 나서 더 나쁜 결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그럴 경우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음, 경우에 아마 사과, 용서라는 어떤 그런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정말 사과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그 사과를 하게 되셨어요? 그게 일단 이제 주변에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음, 그 이해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네, 그럼 내가 그냥 사과를 한번 해볼까? 어차피 그 사람은, 네,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나의 매니저고 하다 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음,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 친한 친구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너한테도 네, 되게, 그게 잘 풀리면 너한테도 굉장히, 네, 내 쪽으로 성장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딱 네,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 그래 보자, 한번. 해서 네, 네. 하게 됐죠. 예. 그 선생님 참 훌륭하세요. 선생님은 이 공부를 꾸준히 하신 게 보면은 성장의 동기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성장 네네. 동기, 성장 동기, 네, 성장 동기. 근데 우리 보통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 못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빨리 높게 승진하고 이런 쪽에만 마음이 가 있기 쉬운데 물론 그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성장이다. 그 점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 관점. 어떤 이 볼관자죠. 무슨 관.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무림의 최고수가 관자재 보살이 아닐까? 관을 자유자재로 한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니까 관을 마음대로 한다. 이 관점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아이에 맞는 이 관을 딱 그 스키마를 쓸 줄 알고 또 어른을 만났을 때는 어른의 그 관을 쓸 줄 알고 또 상대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관을 쓸 수가 있고 그런 스키마를 쓸 수가 있고 내 안에 다양한 스키마들을 내 안에 다양한 나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쓴다는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겠죠. 그래서 이 성장동의 관점, 이 관점을 풍부하게 갖고 이거를 자유롭게 쓰는 거. 이런 것이 결국은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이제 심리적 유연성, psychological flexibility라 그래요. 심리적 유연성. 이것이 마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음, 이게 정말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이 쓴다 면에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점 나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내 마음 저울의 바늘이 그때그때 요동치지만 나는 언제든지 0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다 죽을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영원히 영면이라는 말을 쓰죠. 영면. 영원히 어떤 영점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 심리에서 자주 쓰는 그 웰빙 인지 중에 웰빙 인지에서 그 웰빙 인지에 대한 이것은 이 묵상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묵상. 이 명상은 쉬고 비우는 건데 묵상은 쓰는 거죠. 묵묵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저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웰빙 인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꽤 도움이 된다는 게 저도 그러거든요. 그 어떤 결정을 하려거나 그럴 때 죽음을 생각해요. 그 전에 요즘은 그만큼 유행하진 않는데 그 전에 스티브 코비인가요? 그 세븐 헤빗 들어보셨나요? 바울님? 네, 네네. 네. 세븐 헤빗 그 미국까지, 전에 예. 한동안 그 기업체에서 많이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 세븐 헤빗에 보게 되면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끝을 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음, 할 때 그 끝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목표 상태를 보고 지금 맞춰 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서 끝은 뭐겠습니까? 죽음이겠죠. 네, 죽음.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뭐 자주 죽음을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럴 때는 그 죽음을 생각해 봐요. 그 내가 죽음의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가능하다면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돌아간다는 의식을 갖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의식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식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의식을 갖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갈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런 삶의 마지막을 볼 때 내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제 내 삶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내 삶 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돌아볼 때 내 삶이 정말 잘 산 삶인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나 참 잘 살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 좀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죽음에 임했을 때 아, 잘 살았다. 여한없다. 마치 그 이번 여행 잘했다. 여행하고 나 잘 이제 돌아간다. 뭐 이렇게 기분 좋게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그 죽음 묵상, 죽음에 대한 묵상이 될 수 있겠죠. 깊이.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는가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A와 B가 있을 때 A라는 결정을 할 때 내가 죽음 상황이 됐을 때 더 만족스럽고 그러할까? 아니면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러할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직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행동 등등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끝을 사람의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나를 양성하는데 이러한 그 묵상을 하는 것들, 이런 긍정 심리의 웰빙인지를 좋은 웰빙인지를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종종 합니다만 뭐 네 가지 그 몰발의 4종 세트 같은 것들도 자주 하고 혹은 수용의 왜 이런 것들을 그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좀 넓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삶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이례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례적인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만족스러운가?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놈을 이겨버리고 쓰게 되면 내가 돌아갈 때 만족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내 마음의 어떤 평정, 그 사람과는 무관한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저는 좀 지혜로운 사람은 좀 진정한 의미의 이기적인 게 아닌가. 우리 보통 이기적에서 나쁜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진정한 이기주의자. 그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나한테 이로우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 내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 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게 이로운 거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지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공부해야 되고 특히 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잘 나갈 때는 잘 돌아보지 않게 되는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님 인생 전체 인생에서 지금 한 부분인데 네, 이 한 부분을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 이게 조망이죠. 관점, 조망, 영어로 뭐 퍼스펙티브, 이 관점, 이 조망에서 때로는 내가 그 뭐 북한산 꼭 대군대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조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망을 죽음이라고 하는 조망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삶 전체를 볼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직을 결정할 수도 있고 계속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웰빙입니다만 그 내 인생에서 이렇게 참 어긋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을 수도 있죠. 네. 그 사람하고 또 뭐 평생 가지는 않겠죠. 뭐 직장 끝나면 또 안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직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직할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아가고 나는 내 일을 오직 할 뿐이고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저울이 흔들려. 네, 맞아요. 내가 일하다가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은 마음의 저울 눈금이 또 흔들려. 그런 거죠. 그 마음 공부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또 마치 그 호흡 명상 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면 응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호흡 돌아오고 또 딴 생각 나면 알아차리고 돌아오듯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오직 할 뿐으로 뭐 큰 결정을 할 때는 이러한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는 결정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또 바늘이 흔들리잖아요. 네, 뭐 그건 다른 수가 없죠.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할 뿐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 오직 할 뿐이 뭐 좀 한문으로 쓰게 되면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네, 진인사. 그 결국은 진인사가 오직 할 뿐이죠. 그 결과를 보지 않거든요. 내가 뭐 이 탑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그 결과, 내가 일을 하면은 꼭 성공을 해야 한다. 그런 결과에 가 있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명상 수행을 할 때, 특히 행위 명상할 때 우리가 목적을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이 닦을 뿐이지 내가 이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를 닦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를 닦을 뿐이고 내가 그릇을 깨끗하게 다 그 설거지하기 위해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설거지할 뿐이고 어떤 목적을 갖지 않잖아요. 내가 지하철에 도착해서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을 뿐이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할 때도 이제 그 행위 명상할 때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렇게 합니다만 또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전념하는 거 오직 할 뿐. 그러니까 결과를 두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내 삶의 어떤 만족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꼭 어떤 목표 상태에 도달해야만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진짜 하늘이 할 일이죠. 왜 네, 또 이게 풀렸습니까? 네. 아, 제가 보는 화면이 좀 바뀌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다시 조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음, 때로는 좀 넓은 조망을 가지고 오직 할 뿐으로, 오직 할 뿐 나가는 게.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그 어, 끝나고 이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이패드를 가져와서는 선생님 그게 A 플러스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뭐 좋은 말씀 하나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 플러스 받는데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뭐지? 뭐 스승의 날 뭐 그런 게 있어서 행사 하나? 뭐 5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A 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오직 할 뿐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그 축제 기간 전이었나 봐요. 나는 뭐 스승의 날 뭐 그런 행사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 축제 때 이 선생님들한테 그 A 플러스라는 걸 쓰고 선생님들의 그 글을 모아서 이 포토카드란 게 있더라고요. 이 명함 크기인데 이렇게 플라스틱 그 카드죠. 그거를 만들어서 부적으로 팔았대요. 부적으로 축제 때 잘 팔렸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A 뿔을 쓰고 그 뒷면에다가 그 좋아하는 그뭐 도움되는 말을 쓰셨는가 본데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평소에 학생들한테 그냥 공부할 때는 오직 할 뿐, 뭐 이것저것 뭐 공부에 결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할 뿐. 그래서 이제 오직 할 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카드로만 부적처럼 이렇게 해서 어, 잘 팔렸다 그래요. 그 학생들 많이 사갔다고 그래서. 이런 웰빙 인지 같은 것도 때로는 이렇게 뭐 포토카드 이렇게 네, 만들어서 어, 이렇게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보면은 뭐 부적 같은 요즘은 잘 안 하죠. 옛날에 보면은 뭐 요즘 아내들도 무슨 뭐 남편 무슨 속옷에다가 뭐 부적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어머니들이 자식의 그 안위를 생각하고 그래서 뭐 부적을 붙여주고 그랬는데 뭐 그런 웰빙 인지가 하나의 부적이 아닐까요? 네, 내 마음을 잡아주는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는 웰빙 인지가 일종의 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맞습니다. 때로는 네, 부적처럼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든지 물론 뭐 휴대폰에다가 써놓는 것도 휴대폰에 이제 부적처럼 웰빙 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님 참 소중한 그 체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덕택입니다. 네. 그, 또 자비롭게도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했는데 이번 주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 나서셔갖고 이렇게, 어, 우리 또 토요 마음 공부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또 문득문득 또 이런저런 마음이 올라오시겠습니다만, 네, 그럴 때도 이 마음의 0점을 생각하시고, 다시 잠시 0점을 잡았다가, 네, 난 0점 나지? 내가 지금 분노하는 나가 올라왔구나. 네, 내 마음사의 무대에 분노하는 나가 올라왔구나. 나의 기분은 0점 나지? 저울을 다시 0점으로 돌릴까? 일단 돌리자. 일단 0점 돌리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잠시 0점으로 돌리는 그 실력을 양성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늘 일하다가도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걷게 됐을 때 걸을 때 잠시 또 0점 나로 돌아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동안에 0점 나로 돌아가고 잠시 점심 식사하고 이 닦는 동안에 또 0점 나로 돌아가고 이렇게 0점 나 잡는 실력. 그래서 그런 0점 나가 좀 친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0점 나가 나라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명상만 하면은 0점 날 잘 몰라요. 이렇게 마음챙김에 자각이 있어야 이 0점 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요. 이게 말하자면 대표나죠. 시그니처 아이 대표나가 있는데 이 0점 나가 나라는 느낌이 좀 들면 좋겠어요. 음, 자꾸 연습하면 되겠죠? 네, 내가 기본 0점 나도 나라는 느낌. 0점 나가 나라는 느낌.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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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말을 멈췄을 때 짧지만 1초, 2초, 3초 그 사이에 그때 어떤 존재의 느낌. 그 그것도 나거든요. 그것도 나거든요. 그 나하고 기본적으로 자꾸 친해지면 이 조망이 바뀌어요. 조명, 관점이. 이런 0점 나와 자꾸 친해지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너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0점 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실력,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음, 꾸준히 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를 자꾸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한 생을 볼 때도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독교라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뜻이 있겠지. 내가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볼 땐 참 그 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하는 친구인데 왜 그 사람이 올라왔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 웰빙 인지의 수용의 왜 있죠? 수용의 왜. 수용외랑 관련줘서 기독교를 믿는 분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믿을 테니까 받아들임에 도움되겠죠. 받아들임에. 아니면 또 불교적 관점, 불교적 관점, 하나님의 기독교 관점으로는 그렇고 또 불교적 관점에 익숙한 분이라면 삶을 내가 한 번만 사는 게 아니지라는 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 생을 내가 살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아니야. 그전에는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사람은 뭐 왠지 좀 뭐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든 간에 지금의 관계가 또 다음의 관계를 또 만들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때로는 또 생을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생을 산다는 그런 퍼스펙티브, 우리는 여러 생을 산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또 그거 역시 지금 하나의 사건, 이번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조망, 관점이 달라져서 그러면 구성이 달라지죠. 구성이. 결국 내 경험은 구성되는 거니까. 내 안에 관점이 변화하면 내 경험이 변화하잖아요. 구성주의. 그래서 그
관점을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또 각자 뭐 삶을 여러 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신 분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이든지 그것에 연결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꼭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 삶을 내가 좀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정말 그 성공만을 위해 살고 돈도 많이 벌었고 뭐 그 지위도 많이 올라갔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내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잘 살았다 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게 외부적으로는 뭐 높은 승진, 또 외부적으로는 돈을 뭐 많이 벌고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따뜻한 경험을 많이 했고 내가 이곳저곳 좋은 구경도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고 누군가 아파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과의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그 다채로운 그런 그 모든 경험을 내가 다 저항 없이 받아들이며 그러면서도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내 나름 바른 길로 가려고 참 애써 살았다는 거. 물론 그중에 내가 후회스러운 점도 있을지 모르고 실패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좀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며 내가 한 생을 마쳤구나. 이제 그런 좀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팅창에 그 사이에 좀 글들이 좀, 네. 음, 네, 난나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음, 네, 네. 스스로 볼 수 있게 한다. 네, 그렇죠. 직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런 거 좋죠.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주, 네, 훌륭한 집단 상담이죠. 또, 감 선생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자비 수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뭐 일단은 뭐 자기자비 수행 전에 그러면 지금 쭉 드린 말씀이 어, 웰빙 인지적인 거죠. 이런 웰빙 인지를 통해서 이 조망, 관점, 이 관점에 대한 말씀을 쭉 오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 선생님의 경우에는 음, 어떤 불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연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음 챙김의 훈련으로 보시는 건데요. 그 이것도 어찌 보면 관점이죠. 사실은 마음 챙김도 우리 그림 네, 19번 갈까요? 네. 여기서 보면 이 사실은 마음 챙김도 관법입니다. 이건 여실관법이고요. 이 긍정 심리의 경우에는 이것도 관법입니다. 이건 이제 자재관법이라 제가 부르죠. 관법, 조망, 관점, 조망, 이 퍼스펙티브죠. 근데 이 마음 챙김은 우리가 이 긍정 심리에서는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불안의 의미, 고통의 의미 이런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라면 이 마음 챙김은 싹 빼고 제로 관점, 제로 관점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왜 고통스러우냐면 불안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있어요. 불안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여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불안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불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사용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 심리에서는 그 관점을 여러 가지 웰빙 인지 등의 묵상을 통해서 이런 자제롭게 관점을 바꿔 쓰는 것이라면, 마음 챙김은 어찌 보면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무식하지만 그만큼 강력하죠. 관점 없는 관점이에요. 관점 없는 관점으로 그 불안을 보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오실 때 불안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음, 내 감각, 감정, 욕구, 생각 등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워크북에서는 그 스트레스 마음챙김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마음챙김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필요하시다면은 직접 마이크로 물어보셔도 되겠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다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김 선생님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묵상 맥락,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김 선생님도 믿는 대로 보인다는 거, 네, 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에 포착된 것만 중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점이 옮겨지면, 네, 다른 면이 중심이 오더군요. 네, 그렇죠. 관점이 우리가 보는 이 북한산도 저희 덕성여대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삼각산 모양이지만요. 저쪽 구파발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네,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다르게 경험합니다. 구성주의, 안쪽이 바뀌면 네, 경험이 달라지죠. 음, 네, 오직 반짝일 뿐님. 네, 네, 연결이 되지 못하면 힘들죠. 네, 네, 토요 마음 공부 통해서 반복, 네, 도움 받는다니 잘 됐습니다. 배 선생님, 스트레스 마음 챙김 이 책에 좀 짧지만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토요 마음 공부에서는 스트레스 마음 챙김 실습을 안 했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1분 명상하고 여러분 또 다른 채팅창 쓰실 말씀 있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문감할 편히 하십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고 또 여러분 한 주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